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한선임입니다. 오늘 또 2월 10일 새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음력 20날이에요. 기해일 돼지날이고 금요일 되겠습니다. 1년 중 41번째 되는 날이고요. 탄생하는 서향이란 꽃입니다. 탄생석은 레드 타이거 아이라고 하고요. 2월달 탄생석은 자수성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삼나무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방송을 YTN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울기도 했던 일입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입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은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 야간에 걸쳐 서울의 숭례문, 즉 남대문입니다. 방화로 인해 전세된 사건입니다. 방화범은 나중에 밝혀졌지만 최종기라는 분이고 당시 69세로 밝혀져 구속 수감이 됐죠. 그때 당시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 전후에 발생하여 다음 날인 2008년 2월 11일 0시 40분경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했고요. 이어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1시 54분에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됐습니다. 그 이후 관리소장들은 각 문화재 단청에 CCTV를 달았다고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은 최종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죠. 왜냐하면 612년 됐던 건물입니다. 600년이 넘어서 서울을 지켰던 건물이죠. 이전까지는 문화재 숭례문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경비해서 출입 금지가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해제가 됐어요. 그 해제된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이 해제가 돼 열려 있죠. CCTV도 없고 방화하는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그 안에 남대문이고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신나를 가지고 거기 가서 뿌리고 불을 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화재를 개방한다고 아니 보면 되지 꼭 들어가서 안에서 살펴야 되는 건 아니지. 문화재를 개방한다고 화재가 나긴 얼마 전까지 그 앞에서 큰 북을 걸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북을 치고 있던 쉬운 얘기를 어떤 노인들이 얘기해. 전 난리를 제끼더니 꼴 봐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전 난리를 제꼈죠. 거기다가 그거 개방한다고 600여 년 만에 개방한다고 북달라고 대통령이 둥둥 치다가 얼마 안 있어 거기에 불이 나서 확 썼죠. 그래 놓고는 바로 무엇이라고 했냐면 국민들의 성금을 걷어서 짓는 건 못 짓어서 문제입니까? 600년의 역사가 있는 게 문제였죠. 그때 당시 저희가 칼럼을 써서 한국에도 보내고 썬데이 서울에도 올렸으면 왜? 불나기를 기다렸습니까? 누가 불을 쌓아놨습니까? 다시 돈을 걷어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 원인이 애매합니다. 왜? 불은 난 사람이 있고 태운 사람이 있죠. 범인이 잡혀서 징역까지 선고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불을 낼 수 있는 동기,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을 제공한 게 무엇인가는 밝혀져야 됩니다. 아쉬웠습니다. 많은 국민이 울었습니다. 600년의 역사가 사라진 거죠. 지금도 꾸준히 남대문은 재건대 세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600년 지킨 건 아니죠. 그 자리가 600년 됐다 뿐이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영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해서 하게 된 게 기생충 하면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미술상, 편집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총 6개 부분의 후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2020년 2월 9일, 한국은 2월 10일입니다. 현지 시간 2월 9일 미국 서부 LA 로산젤레스에서는 2월 9일입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101년 한국 영화 역사상뿐만 아니라 92년 된 오스카 역사도 새로 썼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헐리우드에서 자막의 장벽과 오스카의 오랜 전통을 딛고 작품상을 포함해 총 4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생충은 9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강복상과 갑동상, 국제영화상까지 사관왕을 차지했죠. 한국 영화는 1962년 신사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출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상에 도전했지만 후보에 지정된 것도 수상에 성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아 오스카 영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장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것도 1955년 멜더트맨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마더의 이후라고 합니다. 1955년 황금종려상, 1956년 아카데미 작품상 이후 64년 만에 역대 두 번째라고 하죠. 기생충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샘 맨더스 감독의 1917을 필두로 아이러니시맨, 마틴 스코세이지, 조조 레빗, 타이거 와이티티, 조커, 토드 필립스, 작은 아씨들, 그레터 거이거, 결혼 이야기, 노아 바움백, 원스 아포너 타임 인들이 만났습니다. 헐리우드 코엔틴 타티노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작품상 수상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에 환호하는 기생충팀 봉준호 감독은 이날 오스카 시상식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죠. 아시아계 감독이 감독상을 받는 것은 대만 출신 리안 감독 이후 두 번째. 리안 감독은 할리우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과 라이프 오브 파이로 두 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만 기생충은 우리말로 된 순수한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아시아계 이 작가가 각본상을 받는 것도 기생충이 처음이었고요.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세 번째 무대에 올라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거장 감독들에게 존경을 표시한 후 오스카에서 허락한다면은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라서 5등분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해 큰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기생충 작품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고 한진훈 작가와 함께 각품상을 받을 때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쓰는 건 아닌데 이 상은 한국이 오스카에게 받은 최초의 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생충은 미술상과 편집상 후보에도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기념일 보겠습니다. 문화재 방제의 날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5조 문화재 방제의 날, 첫째,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제의 날로 정한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제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제 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셋째, 문화재 방제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바로 이 문화재 방제의 날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그날 이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입니다. 똥별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진삼 씨입니다. 1937년 2월 12일 군인이자 정치인입니다. 본가는 용인이고 2일 장군의 후손이었으며 1937년 2월 10일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졸업하고 군생활 시작했고 현역 대위 시절인 1967년에 동료들과 3번의 북파 활동으로 조선인민군 33명을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전사 참모장 재직 당시 한국의 군사 무술인 특공수를 고안한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엔 자유선진당에 입당해 제18대 총선에 출마하였고 부여군 청량군에서 한나라당의 김학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했고 자유선진당의 최고위원과 전당대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제19대 총선에서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13년에 실시된 부여군 청량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나 그해 4월 5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정계를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1960년 2월 10일 날 경상남도 동래군 일광면 칠암리에서 태어난 전 축구선수 정용환입니다. 2015년 6월 7일 사망했죠. 10년 동안 대우 로얄즈에서 뛰면서 150경기에 출전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는 K리그 MVP에도 선정되기도 했고요. 1984년 아시안컵, 86년 월드컵, 88년 아시안컵, 1990년 월드컵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뛰면서 1986년엔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 7일에 위암으로 인해 향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준 코미디언 이경실입니다. 1966년 2월 10일 희극 배우 겸 MC입니다.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에서 출생했고 지난날 한때 전라북도 옥구군 인피면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나 그 후 군산시 소령동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1987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어 같은 해 MBC 문화방송 제1회 개그 콘서트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고 MC 외의 모든 활동을 MBC에서만 했으나 1999년 봄 신설된 KBS ETV 코미디 세상만사의 한 코너였던 열받는 사람들로 타사 프로그램 코미디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미디 세상만사가 그해 9월 초 포맷으로 정통 콩트 코미디로 변경한 동시에 모든 코너를 물갈이하면서 코너가 종영됐고 그 이후 MBC 코미디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했습니다. 전 남편 손모 씨와 슬아의 일남일녀를 둬서나 평소 의처증이 심했던 전 남편 손광기가 2003년경에 야구 방망이로 복부를 마구 난타해
이경실은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고 결국 송강기가 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가의 최모 씨와 재혼하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 했는데 2015년 8월경 현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그우먼의 남편으로만 알려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경실이 직접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이경실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글을 적어 SNS에 유포했던 바 이로 인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벌금 500만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손보성이 2022년 등남을 해서 이제 할머니가 됐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지석진과는 나이 생일이 한 날이 되겠으니 정동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언 지석진입니다. 1966년 2월 10일 강원도 정선군 하안면에서 아버지 지창근과 3남 1여중 2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85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88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92년도 우울한 오후엔 미소를 노래를 통해 가수로서 정식 데뷔를 합니다. 1993년 KBS 공채 10기 개그맨, 1994년 SBS 공채 MC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수 활동이 좌절되자 지석진은 같은 해 군 홍보단 입대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용만의 권유로 1993년 KBS 개그맨 공채에 도전하여 10기로 합격해 개그맨이 됐습니다. KBS 공채 시험을 볼 때 박수홍, 김국진 등이 그의 대본 작성 및 연기 연습을 도와줬다고도 합니다. 현재는 SBS 런닝맨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코미디언 이수근입니다. 오늘은 코미디언이 굉장히 생일이 많네요. 1975년 2월 10일 희극인 출신 방송인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양평군으로 이사가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1967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형된 인물명인 이수근에게 따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수근의 어머니 김산옥 씨는 이수근이 어릴 시절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서 집을 떠났으며 이 때문에 유년기부터 아버지 이무재와 단둘이 자랐다고 합니다. 1994년 개그맨이 되기 위해 20세의 양평에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이수근은 개그 콘서트 초창기에는 주로 김병만과 함께 자신들의 작은 키를 이용한 개그를 선보이며 단신 뉴스, 봉숭아 학당들에 출연합니다. 2007년 8월에는 1박 2일의 고정 멤버로 발탁되어 최고 시청률 51대 3의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 제7회 KBS 연예대상 베스트 엔터테이너 상을 수상했고요. 2008년 3월 2일 11살 연하인 패션 사업가 박지연과 결혼했습니다. 2008년 8월 3일 첫째 아들 이태준이 태어나고 2010년 1월 19일 둘째 아들 이태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현재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의 M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우, 여배우입니다. 조여정입니다. 1981년 2월 10일 서울 출생 배우입니다. 97년 17살 때 패션 잡지 서시 커버 모델로 데뷔를 했고 어린이 프로그램인 뽀뽀뽀의 역대 최연소 뽀미 언니로 활발했습니다.
최창민, 송혜교, 김성현 등 당시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시트콤 나 어때를 시작으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야인시대, 장희빈, 애정의 조건, 얼마나 좋길래, 집으로 가는 길 등 다수의 드라마, 뮤직비디오 및 TV 광고에서 활약했고요. 그녀는 그 또래의 전지현, 송혜교, 김민희, 배두나 등 또래의 패션지 모델 출신 배우들이 하나둘 청춘 스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과 달리 조여정은 청순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을 뿐 이렇다 할 대표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여러 작품을 찍었음에도 대중들에게 크게 돋보일 기회가 없었던 조여정은 그 후 2010년 조선 로맨스 영화 방자전에서 첫 스크린 주연을 맡아 이 영화를 기점으로 배우로서 제2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큰 주목을 받은 배우입니다. 다음 또 여배우 조은지입니다. 1981년 2월 10일에 태어났고요. 98년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고 2000년 영화 눈물로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2003년 MBC 월화 드라마 내 인생의 콩깍지, 2004년 KBS 수목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2012년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2014년 단편 영화 2만원 효과라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2015년 KBS2 월화 드라마 O-의 1917년 영화 악녀, 21년 JTBC 토일 드라마 인간실격, 2022년 영화의 낮과 달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다음 여배우 김효진입니다. 1984년 2월 10일 서울 출신입니다. 김효진은 중학교 시절 우연히 그녀를 본 모델 에이전시의 권유로 잡지 모델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데뷔 이후 각종 잡지 모델과 광고에 출연하고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 입문을 다졌습니다. 김민희, 공효진, 신민아 등과 대표적인 2000년 초 M시대 스타였습니다. 2003년 개봉된 사극영화 천년호에서 자운비 역으로 스크린에 데뷔를 했고 이후 김효진은 이적인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에는 임상수 감독의 영화 돈의 맛에서 주체적인 여성 윤남이 역을 통해 재조명을 받았고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받아 처음으로 칸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2011년 2월 12일엔 8살 연상의 배우 유지태와 5년연의 열애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2014년 7월 5일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인 아들 유수인 군을 출산했습니다. 2019년 4월 15일은 첫째 출산한 지 5년 만에 둘째 아들 유루인 군을 출산해서 지금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석 배우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했고 7살 때 가족들과 함께 뉴욕 롱아일랜드로 이민을 갔으며 22살에 한국에서 연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15년이 지난 22살 나이에 홀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 예대에 입학하면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안 가도 되는데 군에도 지원해서 갔습니다. 영주권자라서. 군 제대 및 대학 졸업 후 27살에 SBS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에서 단역으로 출연했고요. 본격적인 배우 활동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9살 때 연극 옥탑방 고양이의 주인공으로 데뷔하면서 비교적 늦은 나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부터 출연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로건리 역으로 본격적인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높였던 분입니다. 다음은 가수입니다. 타향살이 몇 대든가 손꼽아 해야 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의학세 슬프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올립니다. 여울에 아롱져진 이지러진 조각들, 강물도 출렁추기 목이 인맵니다 했던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고복수입니다. 1911년 12월 29일 출생했습니다. 1972년 2월 12일 사망한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대한민국의 가수이죠. 영화 기획가,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었고요. 경상남도 울산군 출신으로 어렸을 때 그의 집은 국수 공장을 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도 추궁기에 매달려 노래만을 부르면서 꿈꾸는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고 하고요. 20대 초반인 나이에 콜롬비아 레코드가 주최한 콩쿠르 부산 대회에 입상하고 경성부에서 열린 본선에서 진출해 3위를 차지하는 것이 가수로 대표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1934년에 타향과 이원의 곡을 발표하여 음반은 오케 레코드에서 발매했습니다. 후에 타향살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된 타향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대중가요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크게 유행했습니다. 1936년 말에 발표한 의학서 슬픈 가을인가요라는 가사의 짝사랑이 또다시 히트하고 이은파와의 듀엣곡이 신민요, 풍년송 등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알뜰한 당신의 인기가 가수 황금신과 만나 1941년에 결혼했지만 1957년 은퇴 공연 이래 손대는 사람마다 계속 실패,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황금식이 영화 주제곡을 부르며 생계를 연명하는 사이 고복수는 서적 외판으로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1972년 2월 10일 식도암으로 사망했고요. 향년 62세였습니다. 황금신과 사이에 얻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 트로트 가수 고영준이고요. 둘째 아들이 카톨릭 복음 가수인 고영민이고요. 셋째 아들이 작곡가 고병준이며 둘째 며느리는 대학 가요제 출신의 가수 손현희입니다. 동아예술학원을 경영할 때 배출한 제자로는 이미자와 안정혜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 정다빈입니다. 1980년 2월 1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났고요. 2000년 영화 단적비 연수로 최진실의 아역으로 데뷔를 했고 귀엽고 발랄하다의 느낌의 배우였습니다. 히트작인 뉴 논스톱과 옥탑박 고양이들 모두 귀엽고 발랄한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2004년 7월 SBS 형수님은 19의 주인공으로 출연했고요. 드라마 시청률 24%를 찍으며 성공적으로 종영이 됐습니다. 형수님은 19으로 S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고 2006년 12월 MBC 창사 45주년 특별 생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2월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26살이었죠. 경찰은 세밀한 조사 끝에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쌓으시고
어쨌든 남은 시간, 좋은 시간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